본투표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입니다. 지역구 선거 캠페인을 잠시 미루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킬 힘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연합이 과반은 물론이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길한 예측이 만에 하나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오늘날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비례정당,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단주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극단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여 자신의 죄악을 방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정치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인사들이 여의도로 들어오면 정쟁의 극단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치인은 위선적일수록 정쟁에 몰두합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외부에 돌려 자신의 치부를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에 불을 당겼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한 인사들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지난 2년의 성과는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은 3년은 정쟁과 혼란만 가득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정부 여당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정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미흡했습니다. 정책의 구체성에서 신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가 쌓여 오만하게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여당이 비판받는 이유 중 상당수는 국정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지적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악의 선택은 막아주십시오.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부와 여당을 질책하고 싶어하는 그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책한다고 앞으로 이 정부가 잘할 것이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에 질책하셔서 국회가 야당이 180석, 야당이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는 자유 대한민국의 그 근간을 흔들고 싶은 그런 개헌의 욕구로 또다시 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믿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이번에 국회에 다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저지선을 주신다면 이제 국회에서 정말 국민의 마음에 또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정부와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성난, 민심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민심의 바다라는 것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성현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에 제대로 우리가 부응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때로는
거칠고 또 오만의 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민심을 전달해야 하는 여당의 역할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부터 먼저 반성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민심에 충실해야 된다,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여러 가지 많은 바른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 자신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 처절하게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지 못해서 거듭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